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라면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이 수도 없이 바뀌게 되죠. 요즘 아이들에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인기라는데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일명 사짜 직업, 의사, 변호사, 판사 등 이런 직업이 인기였습니다. 저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막연하게나마 의사를 꿈꿨습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좋은 직업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의사가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운 좋게 제가 지원한 대학에 단번에 합격해서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의대 6년을 마치고 드디어 의사가 되었고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군의관 이렇게 8년이 흘러 지금의 위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자와 공감하는 의사가 되자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진료실과 수술실에 있고 매일매일 아픈 환자를 대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환자와 진심을 다해서 공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도 한몫합니다. 제가 2년 정도 경기도 북부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조금 시간이라는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환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암 환자와 보호자가 교류하는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환자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분들은 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정보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도 많았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제대로 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데 환자의 아픔을 의사가 공감해 준다면 2배, 3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인터넷 카페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환자분들이 적어도 제 전문 분야인 위암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텍스트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까지 저의 영역을 확장해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방송 주제와 내용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촬영과 편집해서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비록 높은 조회수를 올리진 않지만 소소하게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 또 다른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이자 유튜버인 송교영입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적어도 2년에 한 번 위 내시경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를 찾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위암 환자들입니다. 가벼운 감기도 아니고 암이라는 중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젊은 분들은 좀 낫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대학병원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시스템에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가까이 있어서 보통 지방에서 새벽 첫 차로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 병원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보통 2-3곳의 진료를 이어서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이 담보된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자신과 잘 맞을 의사와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실력만 있으면 환자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의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개념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 뉴욕에 가족들과 함께 연수를 갔는데요. 집도 구해야 하고 차도 사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말이죠. 그래서 교민사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동네 관공서에 가서 그냥 일 보는 수준인데 처음 겪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평소 건강하다가 검진받고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하늘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지만 나에게 꼭 맞는 정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가이드가 되어준다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몸이 아프면 평소 잘하던 사람도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 몇 년 전에 건강에 이상이 왔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심한 가슴 통증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픈 통증 정도를 숫자 10으로 표현한다면 당시에는 9에 해당할 만큼 가슴이 턱 막히는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관상동맥이 막혔다는 겁니다. 바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도 잘 되었고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관상동맥에 무리가 가는 술, 기름진 음식으로부터 멀어져야 했고 또 정열적으로 했던 일도 많이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법한 게 저는 병원 일 아니면 잦은 모임과 회식 외에는 저의 여가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낙이 없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내장이 와서 수술도 했고 또 제가 명색의 위장내과 의사인데 위에 암 전 단계인 선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절제하는 내시경 절제술도 받았습니다. 몸이 한번 나빠지니 악재가 여러 번 겹치더라고요.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인가도 싶었는데 때마침 저희 병원 인사이동에 있어서 제가 본원이 아닌 의정부로 전근을 가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저의 일상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위암을 가장 잘 치료하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데이터와 미국의 최고 병원인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의 위암 치료 성적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나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미국인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또 수술 방법도 전통적인 개복 수술보다 흉터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최소 침습 수술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복강형 수술과 의료용 로봇을 이용한 로봇 수술이 대표적인데요. 저는 가능하면 로봇 수술을 더 권해드립니다. 이점이 많고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조기 위암이 많아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지 아니면 내시경으로 긁어내는 시술을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의사마다 권하는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다양한 선택지에 놓이게 되면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경우 의사는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개의 치료 방법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되도록 보수적인 선택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직 시험적인 수준의 치료이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존의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사는 친절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는 단호함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사에게 환자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암은 수술 후 관리가 수술 자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보통 수술 후 5년 이후를 완치라고 보는데요. 제가 수술한 환자분들은 그 이후로도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받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위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수술 후 관리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진료실에서는 보통 이루어질 수 없는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한 질문, 예를 들면 지금 아픈데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는데 중단해야 하는지, 그런 소통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오셔서 질문합니다. 때로는 질문이 아니고 신세 한탄을 하거나 울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상식이 아니고 그저 공감해 주는 겁니다. 환자들은 그런 공감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복부 통증을 대다수가 경험하는데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야 하냐는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병원에 한번 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배가 아픈 것도 참 여러 양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가 아프냐에 따라서 이게 통증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편함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카페나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올려둡니다. 배가 아프면 먼저 식사를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주기가 나아지면 괜찮지만 통증의 주기가 짧아지거나 또 통증의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38도 이상의 발열 상태가 지속되거나 처방받은 진통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작은 체중의 변화에도 환자들은 수술 후에 민감해집니다. 위암으로 인한 위절제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는 식사량의 감소로 체중이 빠지게 되는데요. 수술 후 3 내지 6개월 동안에는 본래 체중의 약 10%까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식사량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회복되지만 2, 3년 이내에 수술 전 몸무게로 돌아가는 일은 드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이용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위암의 발생 요인으로 알려진 짠 음식이나 불에 태운 음식, 또 육가공 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흡연과 음주도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 먹으면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천연식품 위주로 고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파본 의사의 강연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저도 되짚어보니 몇 번의 위기 아닌 위기를 겪어낸 의사였네요. 아마도 제 몸의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제가 쉬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나은 방법을 찾게 할 수 있는 몸이 준 신호 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하는 첫마디가 어디에서 오셨네요 입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뭘 타고 오셨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멀미를 하지 않으셨는지 여쭙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위로도 해드리고 몇 마디가 오고 가면 암으로 진단받고 걱정과 긴장으로 굳어진 몸과 마음이 서서히 풀어짐을 느낍니다. 보통 의사들은 환자의 병 자체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조금만 귀를 기울여주면 병의 절반은 나은 것 같은 안도감을 갖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어떤 경로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방법이 어떻든 간에 잘 오셨고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매일 한 번쯤은 오늘 내 몸은 어땠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몸을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인연을 맺은 분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강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